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창구사무 예금관리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저는 청주여자사업고등학교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예금관리 우리 모듈에서 첫 번째 금융실명제에 의한 본인 실명 확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예금 신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예금 신규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되어서 본인 확인, 즉 실명 확인을 여러 가지 서류에 의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금 신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 우리 예금 신규를 진행하기 전에 이 예금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예금 신규 거래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절차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좀 예금 신규를 진행할 때 좀 특수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특수한 사례 중에서 대리인과의 어떤 신규 거래, 그리고 법인 예금과 법인과의 신규 거래,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임의 단체와의 신규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금은 여러분들 아마 평소에 아마 하나씩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좀 대부분은 어떤 예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시 입출식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시 입출식 예금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형태의 예금을 우리가 수시 입출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금이 바로 이런 보통 예금이라든지 저축 예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립식 예금이 있는데요. 자, 적립이라는 건 일정한 금액을 계속 쌓아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신이 정한 기일이나 혹은 자유로운 일자에 자신이 불입하고 싶은 금액만큼을 매달 입금하는 형식의 예금이 바로 적립식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치식 예금인데요. 거치식 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한 번에 예금 계좌에다 이체해 놓은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놓아둘 수 있는 그런 예금 상품이 바로 거치식 예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한 예금의 이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시겠죠?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우리가 이 예금 신규 거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 텔러가 되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의 흐름을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신다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대리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혹은 임의단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금씩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무를 진행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처음 내방하게 돼서 자, 은행원이 여러분들을 이제 어떤 그 버튼을 눌러서 호출을 하죠. 보통은 몇 번 고객님 하면서 호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금 신규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은행원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본인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본인 확인이 진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은행원이 거래의 의사, 예금 거래, 예금 신규 거래의 의사가 있는지를 고객한테 일단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물어보는 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예금 거래 신청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금 거래를 신규로 하고 싶다라는 어떤 여러분들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로부터 은행과의 예금 신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흔히 부딪히는 상황처럼 첫 번째 은행원이 은행 텔러가 여러분들한테 예금거래 신청서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예금거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내된 내용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절차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부가적인 서류들을 은행 텔러가 여러분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즉 우리 은행 용어로는 징구라는 보통 표현을 쓰는데요.
서류들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금거래 신청서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은행원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설명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잘 들었다라고 한다면 잘 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셔서 은행원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차명거래라는 거. 자, 불법적인 탈법적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명으로 거래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거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마찬가지로 동의한다라는 서명을 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또한 통장은 제3자에게 마음대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는 많이 보셨죠? 뭐냐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라고 해서 자,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신상 정보를 갖다가 어떤 신상 정보를 은행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서류로서 자, 우리가 이 통장을 만들 때 요즘에는 더 이렇게 통장을 만들기가 사실 좀 어려워졌어요.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대포 통장이라든지 차명 계좌라든지 이런 어떤 불법적인 용도로 통장들이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통장을 발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이제 좀 이제 법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신이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통장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혹시 탈법적인, 불법적인, 잘못된 용무로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이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서류가 좀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작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은행원이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의 유형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실명 확인 방법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본인 확인하는 거 굉장히 저번 시간에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혹은 대리인인지 혹은 법인인지 임의단체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게 실명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실명 확인한 거에 대해서 거래 대상별로 필요 서류를 징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은행 그 데이터베이스망의 장부상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는 통장이나 증서에 자, 인감이나 서명이나 우리가 인감을 찍게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우리 마지막에 항상 뭘 하죠? 네, 그렇죠. 마지막에 내가 이 거래에 대해서 온전하게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도장을 찍죠. 일종의 표식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행 거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거래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우리가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 도장이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장부에 이 도장을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 그 도장을 갖다가 우리가 인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인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요즘에는 서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명들도 우리가 공적인 데이터베이스망 안에 저장해 놓고 우리가 그 서명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텔러는 자, 그 관련된 업무의 책임자에게 결제를 받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다 완성된 통장에 인감이 있는 곳에 인감과 서명이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좀 덮여져 있죠. 자, 비닐 스티커를 갖다가 부착을 하게 되고요. 자, 고객에게 통장을 전달하고 관련된 서류를 금고에 보관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예금 신규 업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단순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거래 단계에서 해당하는 서류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또 고객의 유형에 맞추어서 실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갖다가 부가적인 업무들을 갖다가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예금 신규 거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인 예금 신규 절차에 대해 살펴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거래 상대방별로 케이스별로 좀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예금 신규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대리인에 의해서 예금 신규를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 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개인인데요. 자, 만약에 개인을 대신해서 누가 대리인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실명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대리에 대해서는 같이 배워봤었죠? 자,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지 못할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나의 업무를 대신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라고 했는데, 자, 대리인이 예금주의 가족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대리로 온 사람의 실명 확인 증표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과 대리인과 본인이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금주의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서류가 많아지겠죠, 그죠? 대리인 것도 필요하고 본인 것도 필요하겠죠. 뭐가요?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인감이라는 도장의 증명서, 그래서 본인의 인감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본인의 만약에 서명으로 했으면 본인의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서류로 우리가 본인 어떤 그 실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우리 저번 시간도 말했지만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는 다소 어떤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법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행위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보통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혼자서 어떤 거래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리 행위를 하거나 대리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미성년자의 가족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대리를 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예금 거래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좀 케이스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만 14세 미만, 좀 굉장히 어리죠. 그렇죠? 자, 이 어린 경우에는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요? 이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계좌 개설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미성년자 계좌 개설 동의서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만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요. 자,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14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본인이 직접 단독으로 가서 동의하고 예금 계좌를 신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14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혼자 가서도 예금 계좌는 만들 수가 있구나.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법인의 예금 신규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법인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법인의 대표자가 오느냐 혹은 대리인이 오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건 좀 다를 거예요. 자,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자는 우리가 은행은 법인이라는 건 우리가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행이 추상적인 존재랑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대표자랑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될 때랑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인에 의한 거래를 하게 될 때 어느 게 더 부가적인 확인과 증명이 어느 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자,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왔을 때 좀 더 복잡해질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자의 거래를 할 때는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원본 배우셨죠, 우리? 그다음에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 증명원 원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대신에 대리인이 오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뭐냐면 법인의 실명 확인 증표 필요하고요.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이 이 대리인에게 대리를 위임했다라는 확인 서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이라든가 법인 인감증명서 혹은 이 사람에게 법인의 예금계좌 신규를 대리했다라는 공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임의단체와의 거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단체와의 거래는요, 우리가 임의단체의 대표자와 만약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고유번호는 우리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세무서에 신고가 돼 있으면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원본,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 이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런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서류가 좀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자,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 어쩔 수 없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명 확인 증표,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실제로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임의단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로 그 단체의 어떤 정관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임의단체의 어떤 납세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대표자에 의해서 이런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금 신규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좀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만 보고 넘어간다면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원 분이 예금 신규 거래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좀 접근한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쉽게 오늘 배운 내용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객을 응대할 때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밝은 얼굴로 고객님에게 인사하여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신규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실명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가능합니다. 고객이 서류를 제시하면 서류를 확인한 후 예금거래 신청서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작성을 안내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네, 저 신규 입출금 통장 하나 만들려고 왔어요. 입출금 통장이요? 혹시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네. 본인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확인은 되셨고요. 혹시 입출금 통장은 어떤 연유로 만드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번에 고졸 신입사원 최종 합격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급여이체 통장 하나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만들러 왔거든요. 네. 혹시 그 급여 이체 통장을 하시려면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신데 서류 가져오셨나요? 네,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서류 확인되셨고요. 저희 입출금 통장을 만드실 때는 도장이랑 서명을 하실 수 있으신데 혹시 도장은 가져오셨나요? 네, 도장 안 가져왔고요. 도장은 안 가져왔고 저 서명으로 할게요. 네, 그럼 서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계좌 개설 시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합니다. 예금거래 신청서시고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아까 인감 대신에 서명으로 하셨기 때문에 서명해 주시고요. 통장 양도의 불법성,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확인하셨으면 성함 사인 한번 해주시고요. 개인정보 동의서예요. 개인정보 동의해주시면 성함 사인 해주시고요. 필수적인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하시면 거래 진행이 안 되세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입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란에는 급여통장 하시기 때문에 급여통장 적어주시고요. 혹시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체크해 주시고요.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또 체크해 주시고 확인되셨으면 성함 사인해 주시면 되세요. 서류 작성은 다 되셨나요? 네, 서류 다 썼어요. 네. 사용하실 비밀번호 4자리 누르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혹시 비밀번호가 휴대폰 번호로 되어 있으실까요? 네. 저희 휴대폰 번호는 안 되시거든요. 다른 번호로 다시 눌러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고요. 네. 네, 확인되셨습니다. 통장 개설 다 되셨고요. 네. 네, 입출금 통장은 타인에게 빌려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리고요. 뭐 다른 필요한 사항은 없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취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리인에 의한 거래를 진행할 때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자인지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대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가족 여부 해당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네, 저희 아이 이름으로 된 신규 통장 하나 만들었으면 해서 왔거든요. 혹시 아이가 미성년자이실까요? 올해 13살이에요. 올해 13살이시면 미성년자시네요. 미성년자 앞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증빙 서류가 필요하세요. 아이 앞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아버님 신분증, 그리고 사용하실 도장 필요하신데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가져왔습니다. 네. 서류 확인되셨고요. 예금거래 신청서랑 미성년자 예금 계좌 개설 동의서예요. 읽어보시고 성함 사인해주세요. 네, 근데 이 미성년자 예금 계좌 개설 동의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저희 은행에서 자녀분 앞으로 예금 계좌 개설을 동의한다는 서류예요. 동의를 안 하시면은 예금 계좌 신규 거래가 안 되시거든요. 이게 제가 친권자라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인가요? 네,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서류네요. 바로 작성해 드릴게요. 네. 네, 다 작성했습니다. 서류 다 작성해주셨고요. 자녀분 앞으로 예금 통장 개설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인과의 신규 계좌 개설 거래는 법인, 대표 또는 대리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신규 거래를 진행합니다. 실명확인은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이며 대리인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계좌 개설 요청 공문, 사용인감계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피은행 최진미 행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 해피라고 합니다. 네. 법인 통장을 하나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요. 방문 드리려고 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어떤 서류 좀 갖춰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혹시 대표자분님이 직접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대표님은 바쁘시고요. 제가 회사 재무팀장인데 오늘 직접 제가 방문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메모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불러주시면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표자, 대리인 두 분 다 신분증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10분증 이건 다 있고요. 근데 그 법인 대표님 위임장은 혹시 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 예금 신규 거래 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예금 거래 신규를 대리한다는 문구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표님이랑 저의 신분증이랑
그렇게 챙겨가면 될까요? 네, 맞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쯤에 방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단체와의 거래에서는 고유 번호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고유 번호가 있을 경우 고유 번호증과 대표자 신분증으로 실명을 확인하여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유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단체의 정관이나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 지금 안 바쁜가? 저 지금 하나도 안 바빠요. 아이 그 우리 노인정에 모인 돈이 좀 있는데 노인정 명의로 그 통장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해서. 그러면 혹시 노인정에 고유번호증이라고 있으실까요? 고유번호증이 거기 있지. 그 문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사업자 등록증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 그 고유번호증 있어 거기. 네, 그거랑 노인정에서 쓰고 계시는 도장 아니면 없으시면 대표자님 도장 가져오셔도 되시거든요. 대표자가 난데? 그럼 대표자님이시면은 지금 바로 가서 고유번호증이랑 도장이랑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은 잠깐만. 그거는 그 고유번호증 내가 대표로 있는데 고유번호증이랑 네, 내 거 신분증 네네, 하고 인감도장. 네네. 아 그렇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그렇게만 갖고 오시면은 바로 개설해드릴게요. 아, 그래, 알겠어. 그 바로 갔다 올 테니까 좀 바로 만들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얼른 갔다 와야겠구만. 자, 오늘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숨가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워낙 전달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숨가쁘게 많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요,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금융실명제에서의 본인 확인을 연결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금 신규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흐름과 각각의 법인, 개인, 미성년자, 임의단체와의 거래를 어떻게 진행할지,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서는요, 자, 우리가 예금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예금의 거래를 끝낼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금의 해지와 그 다음에 예금을 해지하면서 우리가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